여보세요. 혜숙 씨 있어? 나 오늘 목요일인데. 1년 만에 받은 전화였다. 아내는 작년 봄에 죽었다. 나는 그 말을 못했다. 왜 못했는지 얘기하려고 한다. 나는 72이다. 아내 혜숙이는 나보다 1살 아래였다. 46해를 같이 살았다. 아파트도 아니고 언덕 위 낡은 빌라 3층. 계단이 가팔라서 아내는 늘 장바구니를 2번에 나눠 올렸다. 나는 한 번도 내려가 받아준 적이 없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아내는 목요일마다 나갔다. 아침 9시쯤 나가서 2, 3시에 들어왔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 친구가 누구냐고 더 물은 적은 없다. 10년을 그랬다. 10년 동안 나는 목요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목요일 아침이면 아내는 밥을 2번 안 쳤다. 우리 먹을 것 하고 또 한솥. 부엌에서 나는 냄새가 유난히 길게 갔다. 반찬 냄새가 그렇게 나면 나는 방에서 한마디 했다. 웬 반찬을 그렇게 하냐고. 아내는 대꾸 대신 도마질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 대꾸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현관 신발장 옆에 하늘색 보온 가방이 하나 있었다. 손잡이가 해져서 청테이프로 감아놓은 것. 목요일 아침이면 그게 없어졌다가 오후에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걸 시장 갈 때 쓰는 가방인 줄 알았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아내가 아프다고 한 건 재작년 겨울이었다. 소화가 안 된다고 체한 것 같다고 했다. 병원에 가자니까 며칠만 보자고 했다. 그 며칠이 2달이 됐다.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의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아내도 길게 묻지 않았다. 나만 자꾸 되물었다. 입원해서 3주를 살았다. 그 3주 동안 아내가 나한테 한 말은 대부분 살림 얘기였다. 김치냉장고 아래 칸에 뭐가 있고 관리비는 며칠에 나가고. 나는 그런 걸 왜 지금 말하냐고 짜증을 냈다. 아내는 한참 있다가 딱 한 번 다른 걸 물었다. 목요일에 비 오면 어떡하지?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다. 약 기운에 헛소리하는 줄 알고 이불만 끌어올려줬다.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게 아내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질문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문장을 제일 자주 생각한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꽤 왔다. 나는 그날 조문객 얼굴을 거의 못 봤다. 절만 하고 앉았다가 했다. 나중에 방명록을 넘겨보니 모르는 이름이 여럿 있었다. 아내 친구들이겠거니 했다. 그 중에 80 넘은 노인들 이름이 섞여 있는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장례 끝나고 아들이 며칠 있다가 올라갔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오래 못 있었다. 가면서 아들이 그랬다. 아버지, 어머니 물건은 천천히 정리하세요. 나는 천천히가 아니라 아예 손을 못 댔다. 옷장도 그대로, 화장대도 그대로, 현관에 하늘색 가방도 그대로 뒀다. 혼자 먹는 밥은 금방 대충이 된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국은 끓였다. 그러다 냄비 하나로 줄었고, 나중엔 라면 봉지가 싱크대에 쌓였다. 김치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담근 걸 1년 넘게 먹었다. 씨어 빠진 걸 씻어서 먹으면서도 새로 사기가 싫었다. 밥통은 여름 지나고 코드를 뽑았다. 첫 전화가 온 건 49제 지나고였다. 목요일 오후 4시쯤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때 나는 전화를 잘 안 받았다. 보험이니 대출이니 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으니까. 벨이 8번쯤 울리다 끊겼다. 그날은 아무 생각도 안 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왔다. 같은 번호. 비슷한 시간. 그 다음 주에도 왔다. 3번째쯤 되니까 이상했다. 광고 전화는 아무 요일에 나오지. 목요일만 골라오지는 않는다. 나는 통화 목록을 한참 들여다봤다. 4시 10분, 4시 8분, 4시 12분. 거의 같은 시간이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
목요일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요즘 스팸이 다 그래요. 그냥 차단해버리세요. 나는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끊고 나서도 차단 버튼을 못 눌렀다. 왜 못 눌렀는지는 그때는 나도 몰랐다. 아들은 통화 끝에 늘 같은 걸 물었다. 아버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죠? 나는 늘 그럼 하고 대답했다. 그날도 전화를 끊고 라면물을 올렸다. 아내가 있을 때는 라면을 끓이면 잔소리를 들었다. 이제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제일 안 편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도 전화는 계속 왔다. 그쯤 되니 나쁜 생각이 들었다. 아내한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 10년 동안 목요일마다 나갔던 게 정말 친구였을까? 그 생각을 한날 밤에 나는 아내 사진을 엎어놨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세워놨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결국 겨울에 그 번호를 차단했다. 손이 떨려서 2번 만에 눌렀다. 그 다음 목요일은 조용했다. 조용한 게 이상하게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앞자리가 다른, 처음 보는 번호였다. 그 뒤로는 번호가 2개로 번갈아 왔다. 나는 안 받았다. 받으면 뭔가가 깨질 것 같았다. 아내가 없는 이 집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순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흐트러질 것 같았다. 그렇게 겨울이 갔다. 봄이 오고 아내의 일주기가 다가왔다. 일주기 지나고 첫 목요일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왔다. 나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목요일에 비 오면 어떡하지? 병실에서 아내가 했던 그 말이 갑자기 목에 걸렸다. 4시 10분에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이미 손에 전화를 쥐고 있었다. 여보세요? 저쪽에서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그러고는 아주 큰 목소리로 혜숙 씨 있어? 나 오늘 목요일인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노인은 내가 대답이 없으니까 전화를 잘못 걸었나 싶었는지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다. 나는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하고 대답했다. 아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조용하더니 아이고. 그럼 쉬어야지. 오늘은 안 오시오? 온다니 어디를 온다는 건가? 나는 그제야 물었다. 어르신, 실례지만 어디십니까? 노인은 자기 사는 데를 댔다. 시장 뒤 골목, 파란 대문집 1층 끝방. 그리고 덧붙였다. 혜숙 씨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이 동네 사람은 다 알지. 전화를 끊고 나는 사흘을 알았다. 갈까 말까가 아니었다. 가면 뭘 알게 될지가 무서웠다. 나쁜 걸 알게 되면 어쩌나 싶었고, 좋은 걸 알게 되면 더 어쩌나 싶었다. 좋은 걸 알게 되면 10년을 모르고 산 내가 뭐가 되나. 결국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집을 나섰다. 시장 뒤 골목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20분이었다. 20분. 아내가 10년을 다닌 길이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자꾸 걸음을 셌다. 파란 대문집은 금방 찾았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 방이 3칸 있었다. 끝방 문 옆에 못이 하나 박혀 있었다. 거기 하늘색 보온 가방이 걸려 있었다. 우리 집 현관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손잡이를 청테이프로 감아놓은 것까지 똑같았다. 나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났다. 문을 두드리니 한참 만에 열렸다. 80 넘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전화 목소리 그대로였다. 나를 위아래로 보더니 물었다. 뉘시오? 나는 목이 막혀서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혜숙이 남편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그 말에 천천히 바뀌었다.
그러더니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라고 했다. 방은 한 칸이었다. 이불이 개켜져 있고 한쪽에 작은 냉장고가 있었다. 노인이 그 냉장고를 열어서 나한테 보여줬다. 안에 반찬통이 4개 들어있었다. 뚜껑색이 다 달랐다. 노인이 그랬다. 이거 다 혜숙 씨가 준 통이요. 10년 됐지. 처음엔 목요일마다 밥을 가져다 줬고 나중엔 반찬만 가져다 줬다고. 무릎 수술하고 시장을 못 가게 된 뒤로 계속 그랬다고 했다. 10년이라는 말을 노인은 아무렇지 않게 했다. 나만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방을 나오려는데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목요일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지난달도, 그 지난달도. 아내가 안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동그라미는 계속 그려져 있었다. 노인은 내 눈길을 따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려놔야 기다리지. 그 집만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에 시장 안쪽 반찬가게 주인이 나를 찾아왔다. 68쯤 된 아주머니였다. 아내랑 같이 다녔다고 했다.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꼽아줬다. 파란, 대문 어르신, 건너편 2층 할머니, 시장 끝 부부, 언덕 아래 혼자 사는 아저씨. 6집이었다. 아주머니가 반찬통 얘기도 해줬다. 뚜껑색이 다 다른 게 집집마다 통을 돌려주다 보니 섞인 거라고 했다. 집에 와서 싱크대 아래를 열어보니 우리 것이 아닌 통이 여러 개 나왔다. 나는 그걸 10년 동안 우리 집 살림인 줄 알고 썼다. 국도 담고 나물도 담아 먹었다. 아주머니한테 물었다. 왜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했을까요? 아주머니는 잠깐 웃더니 그랬다. 아저씨가 싫어할까봐 그랬죠. 남 퍼준다고 뭐라 할까봐. 나는 그 말에 대꾸를 못했다.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아직 안 풀린 게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내가 죽은 걸 몰랐다는 얘기다. 1년 동안 몰랐다는 얘기다. 저녁에 다시 파란 대문집에 갔다. 어르신, 실은 우리 사람 작년에 갔습니다. 하고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않았다. 노인이 그랬다. 알지. 장례식장에 갔었어. 방명록에 이름도 썼고. 나는 그럼 왜 1년 동안 전화를 했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혜숙 씨가 그럽디다. 우리 그이는 나 없으면 라면만 먹는다고. 노인은 병실에 2번 갔었다고 했다. 2번째 갔을 때 아내가 그 말을 했다고. 자기가 없으면 저 사람이 밥을 안 챙겨 먹을 거라고. 그래서 목요일마다 걸었다고 했다. 밥은 먹고 사나 하고. 받을 때까지 걸어야지. 별 수 있어. 차단당한 건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옆집 전화를 빌렸다고 했다. 나는 그날 그 방에서 오래 못 앉아 있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다. 골목을 나와서 시장 셔터 앞에 한참 서 있었다. 1년 동안 내가 안 받은 전화가 50통쯤 됐다. 그게 다 아내가 부탁하고 간 안부였다. 나는 그걸 광고 전화로 알고 지웠다. 그날 밤에 통화 목록을 처음부터 내려봤다. 지운 건 다 복구되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만 세어도 30통이 넘었다. 나는 그 번호들을 하나씩 이름으로 저장했다. 파란 대문 어르신, 2층 할머니, 시장 끝부부.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그게 번호가 아니라 사람이 됐다. 집에 와서 현관의 하늘색 가방을 처음으로 열었다. 안에 반찬통 2개하고 접힌 종이가 한 장 있었다. 아내 글씨였다. 짜게 하지 마시래요. 무릎약 잊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 나한테는 46년 동안 쪽지 한 장 안 써준 사람이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 나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밥을 안 쳤다. 반찬은 3가지 했다. 멸치볶음은 태웠고 계란말이는 부서졌다. 그래도
통에 담았다. 담고 보니 양이 애매해서 반찬 가게에 들러 2가지를 더 샀다. 아주머니가 값을 안 받으려고 해서 실랑이를 했다. 파란 대문집에 갔더니 노인이 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 나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가방에서 통을 꺼내 냉장고에 넣었다. 노인이 등 뒤에서 그랬다. 혜숙 씨는 멸치를 안 태웠는데. 나는 웃었다. 아내 얘기를 하면서 웃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지금은 목요일마다 네 집을 돈다. 6집 중에 2집은 그새 요양원에 가셨다.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2집을 맡고 내가 네 집을 맡는다. 아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다. 언젠가 말하겠지만 지금은 이게 나 혼자 아는 일이었으면 싶다. 아내도 10년을 그랬으니까. 아직도 목요일 아침이면 현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신발 신는 소리, 가방 드는 소리, 다녀올게요 하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쌀을 씻는다. 이제는 나도 2번 안 친다. 우리 먹을 것 하고 또 한 솥. 먹을 사람은 이제 나 하나인데도 그렇다. 사연은 여기까지다. 나는 아직도 그 1년이 아깝다. 전화를 처음 왔을 때 받았으면 아내 얘기를 1년 더 들었을 텐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모르는 번호가 매주 같은 요일에 걸려온다면 받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사연은 30해 전에 집을 나간 형이 어머니 요양원 앞에 세워둔 낡은 트럭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세요.